쫀득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 같지? 나 기운 없는 게 아니라 졸린 거다. 인간들은 역시 잘 모른다. 쫀득이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줘야겠다. 뭐 먹을래 쫀득이? 이게 무슨 이득? 쫀득이 저기 먹고 싶구나. 뭐야, 연어라고. 이럴 거면 왜 물어보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이면 가끔 힘없는 척 좀 해야겠다. 쫀득아 오랜만에 잘 지냈어? 아 그래요? 쫀득이 깨병 아니야 오늘? 겨울철에는 감기 같은 것도 걸릴 수 있어요. 쫀득이를 지금 얼굴을 보면 오늘 상태는 괜찮아 보여요. 건강하고요. 감기가 있다면 아이가 콧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재채기나 기침 같은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 기력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온몸에 열이 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겨울철을 잘 안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쫀득이 친구가 옆에 있는데 쫀득아 친구 봤어? 오늘 얘기해볼 겨울철 감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아이들 호흡기계에 자극이 심해지고 약해진 호흡기계를 따라서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침이나 콧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적인 감기의 원인체,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 감염에 따라서 감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아이와 접촉을 했을 때 접촉을 하고 원인균이 옮겨갔을 때 이제 그런 증상들이 감염이 되게 되는데 사람에서 아이에게로는 보통은 감염이 되지는 않지만 아이의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유치원이나 놀이터 이런 곳들에 방문했다가 감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감염이 옮는다면은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이제 점점 더 기침이 심해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감기를 이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실내 온도를 적당하게 그리고 실내 습도까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실내 습도 같은 경우 30에서 50% 정도의 습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아이들의 기관지 건강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아이들이 바깥을 나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꼭 아이들에게 손발, 보호자분의 손발을 씻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사실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직까지 아이들의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이들의 손발을 꼭 깨끗하게 씻어주고 잘 말려주시는 게 아이들이 감기를 걸리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기를 가장 쉽게 예방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아이들의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던가 파라인플루엔자 백신 그리고 케넬코프와 같은 백신들을 병원에서 권장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1년 또는 3년마다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접종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예방을 할 수 있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 있어요. 혹시나 이제 보호자분들이 다른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X입니다. 감기는 사실 날씨가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던 원인균들이 감염이 되어서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만 잘 된다면 산책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산책을 하지 않으면 이제 겨울철에 아이들이 털이 찐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살이 찌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겨울철에라도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산책을 충분히 즐기는 게 아이의 행복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니까 산책을 꼭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또 X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렇게 감기약이라던가 항생제, 사람이 먹고 있는 다양한 약들을 섭취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감기약은 여러 성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같은 이제 이부프로펜, 감기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또는 이롭게 작용하는 약일지라도 반려동물들이 먹었을 때는 아이들의 다른 장기에 큰 손상을 줘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신독성이나 또는 다른 구토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아이에게 적극적인 처치를 통해서 그 감기약 성분이 아이에게 흡수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람 감기약을 아이가 감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먹여주시는 것은 절대로 금지! 따라해봐, 쫀득이. 금지!
네. 감기일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알 수 있는 증상들이 기침이 있고 뭐 발열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은 사실 다른 질환에서도 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대표적으로 감기로 오해하실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지가 안 좋을 때 특히나 기관지 협착증이라는 이 소형견에서 호발하는 그런 질환이 있을 때 보호자분들이 혹시나 감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관지 협착증과 감기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기관지가 안 좋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께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역재채기,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하는 역재채기가 나타나요. 그때에는 소리가 이제 거위가 이제 우는 소리. 사실 거위가 우는 소리는 더 두껍고 컥컥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소리가 나타나는 거는 기관지가 호흡을 하거나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제 기관지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침 소리인데 이런 것들은 아이의 기관의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기관 직경이 좁아들어서 나타나는 질환이니까 그때는 진단이나 처치법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관지 협착증이 있을 때에도 네뷸라이저나 가습기가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기침에 심해지고 호흡이 점점 더 안 좋아지면은 이제 산소방이라던가 아니면 내복약 보용을 통해서 기관의 호흡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보호자분들께서 사실 겨울철에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긴 하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감기는 충분히 예방만 잘하고 관리만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사해.